자, 오늘은 교과서 152쪽 전반사와 강통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전반사하는 모습이에요. 보면 요 부분에서 보면 이 바깥으로 이제 굴절되어서 새 나가는 게 없으니까 이 순간에 이제 전반사 되는 거예요. 이 순간에 이제 요 전반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의 내용 굴절의 법칙 하나만 잠깐 복습해 보면, 굴절의 법칙은 V1분의 사인 세타1은 V2분의 사인 세타2였지. 기억납니까? 그래서 그 법선과 이루는, 법선은 매질의 경계면의 수직인 선이었고요. 그 법선과 이루는 각이 큰 쪽이 속력이 빠른 쪽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전반사는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빛의 경우인데요. 물론 빛 말고 다른 파동도 전반사를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광통신에 이용되는 게 이 전반사의 원리이기 때문에 빛의 전반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이 물에서 공기로 입사를 하게 되면 공기는 거의 진공과 비슷합니다. 굴절률이 진공이 1이면 공기는 1.0003입니다. 그러니까 뭐 진공이랑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공기면은 거의 진공처럼 생각하면 되는데, 공기에서 물에서 공기로 가면 공기 쪽이 속력이 빠르죠. 그래서 법선과 이론각이 더 큽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굴절만 되는 게 아니라 일부는 반사하고 일부는 굴절하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입사각이 더 커지면 굴절각도 더 커지겠죠. 이 V1분의 사인 세타1은 V2분의 사인 세타2라는 식에서 물, 공기 이렇게 매질이 딱 정해지면 요 V1, V2는 상수가 됩니다. 식에서. 그러니까 세타1이 커지면 세타2도 커지겠죠. 따라서 입사각이 커지면 굴절각도 커집니다. 그리고 반사각은 입사각하고 같고요. 근데 이렇게 입사각을 키우다 보면 굴절각이 90도가 되는 순간이 있어요. 굴절각이 90도가 되는 이 순간에 요 각도 있죠? 요 각도를 임계각이라고 합니다. 일단 적어 놓으십시오. 요 제가 교과서에는 IC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저는 세타 C라고 쓰겠습니다. 임계각. 항상 여러분 전반사하고 관련된 문제는 그러면 요거를 보조적으로 그림을 그려서 풀면 좀 편리할 때가 있습니다. 임계각인 상황. 그럼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작으면 굴절각은 90도보다 작아서 굴절이 가능해요. 근데 임계각이 90도보다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크잖아요. 그럼 굴절각은 90도보다 클 수는 없거든. 그러면 굴절의 법칙에다가 그때 상황을 집어넣어 보면 사인 세타2, 그러니까 굴절각에 대한 사인 값이 1보다 크다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해가 존재하지 않는 결과가 나오죠. 근데 신기하게도 수학적으로 해가 존재하지 않으면 실제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굴절되는 빛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100% 반사됩니다. 그래서 빛이 반사되기 직전하고 반사되기 직후를 에너지를 비교해보면 똑같습니다. 얘보다 크면 이제 전반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크면 전반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뭐를? 이 부분? 이게 입사각이 임계각일 때가 굴절각이 90도예요. 근데 얘가 크면 얘가 크고 얘가 작아지면 얘가 작아지니까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작으면 굴절각도 90도보다 작으니까 해가 존재합니다. 요거 굴절각은 0에서 90도 사이에만 가능하거든요. 근데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크면 굴절각이 90도보다 더 큰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굴절의 법칙 식에다 집어넣어 보면 임계각이 존재하지 않는 조건이 돼버려요.
굴절각이 존재하지 않는 조건이 돼버려요. 그러면 자연에서도 굴절하지 않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전반사가 됩니다. 전부 반사된다 해서 전반사입니다. 그래서 전반사는 항상 이 상황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상황을 놓고 보면 식을 써보면 N1 사인 임계각은 N2 사인 90도가 돼요. 그럼 사인 90도는 얼마고? 1이죠. 1이니까 요 임계각을 구하면 이제 굴절률을 알 수 있습니다. 상대 굴절률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사인 세타 C는 이렇게 됩니다. N1분의 N2 매질 1에 대한 매질 2의 상대 굴절률이기도 하죠. N1분의 N2가 되겠고요. 속력으로 따지면 V2분의 V1이 됩니다. 그 N1은 V1분의 1, N1은 V1분의 C, N2는 V2분의 C니까 속력에 비례하면 거꾸로 되겠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최소한 전반사가 되려면 요 상황이 있어야 돼요. 요 상황이. 그 말은 임계각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그 전반사가 되기 가능한 조건은 임계각이 존재해야 되니까 얘가 1보다 작은 조건이 돼야 돼요. 사인이 존재하려면 1보다 작아야 되잖아. 그죠? 그럼 이 말은 얘가 1보다 작다라는 거는 분모가 더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굴절률이 큰 쪽에서 굴절률이 작은 쪽으로, 속력이 느린 쪽에서 속력이 빠른 쪽으로 파동이 진행해야지 임계각이 존재하고 최소한 전반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크면 전반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이렇게 쭉 선을 연결해 놨죠. 여기 이제 요 부분이에요. 전반사가 가능할 수 있는 조건은 굴절률이 큰 쪽에서 작은 쪽, 속력이 느린 쪽에서 빠른 쪽으로 가야지 최소한 요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전반사가 가능해요. 그러면 요 그림을 보면 바로 되죠. 임계각하고 90도 비교해 보면요, 90도는 꺾일 수 있는 각도의 최대값이거든요. 법선과 이룰 수 있는 각도의 최대값이에요. 그럼 무조건 임계각은 90도보다 작겠죠. 그러면 각도가 작은 쪽에서 큰 쪽이니까 속력이 느린 쪽에서 빠른 쪽. 굴절률은 거꾸로니까 굴절률이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입사를 해야지 최소한 요 상태가 될 수 있다. 그 말은 이제 전반사가 가능하다라는 거고, 그 상황에서 이제 그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크면 전반사가 되는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네.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전반사가 잘 된다라는 거는 임계각이 크다라는 얘기일까요? 작다라는 얘기일까요? 작다라는 얘기입니다. 얘가 전반사가 되는 범위거든요. 그럼 임계각이 작아지면 전반사가 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죠. 그러니까 전반사가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임계각이 작다라는 거는요, 90도하고의 차이가 크다라는 거죠. 그 말은 속력의 차이가 큰 경우, 굴절률의 차이가 큰 경우가 전반사가 더 잘 되는 조건이고 임계각이 작은 조건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내용은 이제 오늘 사실 할 얘기를 거의 다 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오늘 내용은 지난 시간에 굴절의 법칙의 그냥 한 단계 응용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전반사를 이용한 게 광섬유예요. 광섬유. 광섬유는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제가 중간에 약간 진한 색으로 칠해놓은 곳 있죠? 이게 코어라고 불리는 부분입니다. 용어를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코어를 둘러싸고 있는 물질이 클레딩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럼 코어에서 클레딩으로 이제 빛이 입사하는 거죠. 그럼 코어에서의 속력을 V1, 굴절률을 N1이라고 두고요. 클레딩에서의 빛의 속력을 V2,
굴절률을 N2라고 이렇게 두겠습니다. 참고로 요 강섬유에서 이제 광통신을 이용할 때 쓰이는 빛은 적외선인데요. 요거는 뭐 다다음 시간쯤에 다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보면 지금 이 광통신의 원리는 결국에 전반사인데요. 왜냐하면 전반사가 되면 손실이 안 되잖아요, 빛이. 물론 광섬유도 빛의 손실이 없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완벽히 투명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광섬유는 굉장히 투명한 물질을 써요. 어느 정도 투명하냐면 100m 두께도 그 너머가 선명하게 보일 정도로. 그러니까 아주 깨끗한 물보다 더 투명합니다. 예, 그런 투명한 물질로 쓰는데, 일단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전반사가 되고 있죠. 그러면 이제 매질의 경계면에 수직인 선이 법선인데, 얘는 가면 얘가 입사각인 거죠. 그러면 이 입사각이 지금 인계각보다 큰 상황이에요, 작은 상황이에요? 작은 상황. 지금 전반사가 되고 있습니다. 전반사가 되고 있으니까 인계각보다 작으면, 입사각이 인계각보다 작으면 굴절각이 90도보다 작아서 굴절할 수 있어요. 얘는 전반사가 되는 경우니까 인계각보다 큰 상황이죠.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제가 보조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이게 인계각이고요. 얘는 인계각보다 크기 때문에 지금 전반사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이 그림을 왜 그렸냐면, 이렇게 하면 코어와 클래딩에서의 빛의 전파 속력과 굴절률을 바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각도의 크기를 보면 되잖아요. 법선과 이루는가. 법선과 이루는 각도를 이렇게 보면은 얘는 90도고, 그죠? 얘는 이제 그 90도보다 작잖아요. 미안합니다. 이거를 비교하는 게 아니고 요 인계각하고 90도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지금 얘는 굴절이 안 되고 있죠. 그래서 비교할 수가 없고, 인계각하고 90도 비교해 보면 코어 쪽인 인계각이 클래딩 쪽인 90도보다 작죠. 그럼 속력은 코어 클래딩 중에서 어디서 더 빠르겠노? 속력은 어디서 더 빠르겠어? 클래딩 쪽이 더 빠르겠지. 클래딩이 90도예요. 코어가 인계각이고. 그럼 굴절률은 누가 더 커? 코어가 더 큽니다. 그래서 코어는 투명하고 굴절률이 큰 물질을 씁니다. 클래딩은 이제 굴절률이 작은 물질을 쓰고요. 그렇게 하면 이제 전반사가 잘 되는 광섬유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광섬유는 전반사를 이용하기 때문에 반사에 의한 손실은 최소한 0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광통신은 바로 이 광섬유를 이용해서 정보 통신을 하는 건데요. 요즘은 광섬유가 어디까지 들어오냐면, 아파트의 경우에는 그 아파트 단지 내에 허브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광섬유가 다이렉트로 다 들어오고요. 보통 그 허브에서 각 세대까지는 도선으로 연결되고, 근데 그 부분이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그 원룸에서 자취를 할 때는 보니까 집 안까지 광섬유가 들어오더라고요. 다이렉트가. 그래서 집 안에 그 광섬유에서 들어오는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또 변환 장치가 하나 추가로 달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광 케이블이 거의 집까지 요새는 깔려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해저에도 대륙간 광 케이블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무선으로 통신하는 게 아니에요. 다 바다에 깔려 있는 광 케이블로 인터넷이 이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빠르죠. 그러니까 발신자에서 정보를 전기 신호로, 어차피 원래는 처음은 전기 신호예요, 전부 다. 근데 이거 전기 신호를 빛 신호로 변환을 뭐 할 수 있거든요. 크게 어렵지 않죠. 이거는. 그래서 발신기에서 레이저나 발광 다이오드에서 적외선을 쏩니다. 그럼 적외선이 광섬유를 따라 전반사하면서 이제 광 검출기에 도달하게 되면 여기서 빛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꿔서, 요게 그러니까 그 원룸 안에까지 이제 설치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열어봤거든. 그래서 광 케이블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제 전기 신호로 바꿔서 이제 우리가 다시 컴퓨터에서 읽을 수 있는 정보로 바뀌게 되는 거죠. 요게 뭐 광통신의 원리예요. 예, 광통신의 장단점을 보면 이때 장단점은 전기 도선을 이용한 통신과 비교했을 때의 장점과 단점이 되겠습니다. 일단 큰 장점은 같은 시간 동안에 더 많은 정보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일단 비트로 보낼 수 있으니까요. 이게 손실도 없고 빛을 뭐 진동수 영역대로 또 잘라서 보낼 수도 있고요. 동시에 여러 개의 신호를 보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보가 굉장히 빠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몇 년도 태어났노? 01년요? 02년? 02년 태어났으면 좀 약간 기억이 나는 거는 한 2007년, 2008년부터 그때는 이미 거의 뭐 광통신의 시대였네요. 그래서 인터넷이 되게 느리고 이런 걸 겪어보지 못했겠네요. 근데 예전에는 처음에 인터넷 됐을 때 속도가 어느 정도였냐면 1초에 1KB, 2KB 정도? 1초에. 그래서 그 인터넷에서 이제 인터넷이 거의 그래서 텍스트 위주였어요. 텍스트 위주고 사진 같은 경우에도 바로 안 뜨고 조금씩 이렇게 뜨고 그게 전화선을 이용했거든요. 전화선을 이용해서 인터넷 하는 동안에는 전화가 안 됐어요. 그때 휴대전화도 없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편리하죠. 그에 비하면 더 많은 정보가 전송이 가능하고 그리고 더 멀리 전송이 가능합니다. 굉장히 투명하고요. 또 반사에 의한 것은 전반사가 되기 때문에 손실이 없어서 더 멀리 전송이 더 많이 더 멀리 그리고 더 빨리 이게 전송이 많이 보내니까 결국에 빨리 보내는 거죠. 많이 보내는 게 결국에 빨리 보내는 거죠. 지금은 이제 그 고화질의 영상이 그냥 실시간으로 플레이가 되잖아요. 그 스포츠 경기 이런 게 바로 중계가 되는데 예전에는 며칠 동안 이어받아야지 한 700메가 정도를 받아서 화질이 안 좋은 그런 영화를 이제 볼 수가 있었어요. 그에 비하면 이제 지금은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죠. 단점은 설치 및 관리 비용이 높습니다. 일단 관리 비용이 높은 게 뭐냐면 이게 얘가 좀 이어 붙이기가 어려요. 그게 이제 뒤에도 나오는데 얘는 이제 그 연결 부위가 항상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연결 부위에 왜냐하면 광섬유를 완전히 그 쭉 이어서 깔 수는 없고 어떤 데는 이제 연결을 해야 되잖아. 근데 그 연결 부위에 먼지가 끼거나 혹은 이제 그게 유격이 생겨서 틈이 생겨버리면 거기서 엄청난 소실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광통신이 불가능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고장나면은 쉽게 얘기하면 고장나면은 그 고장난 위치를 찾기도 어렵고 그걸 복구하기도 어려워서 약간 그 인건비도 많이 들 거고 그죠? 비용이 많이 듭니다. 제가 운 좋게도 제가 군대에 논산훈련소에 입대를 했는데 그냥 일반 병으로 입대했는데 특기병이 됐어요. 그래서 그 정보통신망 운영병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 후반기 교육을 받은 1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도 정보통신망 운영병이 있었는데 그 후반기 교육을 받기 시작한 첫 번째 기수가 저거든요. 그래가지고 육군통신학교 대전에 있더라고요. 대전에 육군통신학교에서 3주간 수업을 듣고 갔어요. 그게 훈련이에요. 그 굉장히 행복한 시기였습니다. 그때는 왜냐하면 전부 다 동기들이니까 고참도 없어요. 고참도 없고 일과가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 체조하고 밥 먹고 등교를 해요. 가방을 메고 옆으로 메는 가방을 주거든요. 그 안에 교재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등교를 하면 거기도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5교시, 6교시가 있어요. 그러면 매시간 교관이 들어오는데 군인입니다. 근데 그런 군인도 있더라고요. 가르치는 군인이에요.
예. 그래서 뭔가 군인 같지 않고 그냥 선생님 교수님 같아요. 이거 되게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예, 교육을 받는데 실습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실습 중에 굉장히 기억에 남는 게 광섬유를 붙여봤습니다. 광섬유를. 근데 그게 기계가 있어요. 근데 그때가 2004년도였거든요. 그때 당시에 광섬유를 접속시킬 수 있는 기계가 우리나라에서 못 만들었대요. 그게 일본에서 수입을 한 거였고 그게 대당 한 2천만 원 정도 하는 가격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거기에 일단 강섬유를 자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강섬유를 잘라요. 굉장히 그 날카롭고 정교한 칼로 예, 깨끗하게 자릅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그 강섬유를 이렇게 고정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그 양쪽을 다 잘라야 되겠지. 깨끗하게 잘라야 됩니다. 깨끗하게 자른 다음에 강섬유를 요렇게 이제 맞대는 거죠. 예, 요것도 이제 딱 정확하게 물려가지고 딱 맞대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피복을 그 전에 피복을 약간 이제 먼저 넣은 다음에 이게 피복을 감싸고 이렇게 그러니까 피복이 요런 거 있죠. 튜브 같은 거에 이제 얘를 집어넣은 상태에서 거기다 이제 접속을 시킵니다. 그러고 나서 뭘 하냐면 순간적으로 열을 가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열을 가하면 광섬유가 주로 유리거든요. 얘가 순간적으로 녹았다가 바로 굳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붙어버리는 거죠. 붙어버리고 이제 얘는 열수축성 튜브라 가지고 이제 이게 다 고정이 됩니다. 고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를 해요. 테스트를 해서 그게 거의 99점 몇 프로인가 이상 통과해야지 잘 접속이 된 거예요. 왜냐면 얘가 빛이 먼 거리로 가게 되면 반사에 의한 손실은 없는데 완벽히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손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손실이 많이 일어나면 이제 충분히 멀리 못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럼 생각해 보세요. 다 땅에 파묻혀 있을 거 아니에요. 땅을 일단 파야 돼. 파서 케이블을 꺼낸 다음에 아주 정교하게 자른 다음에 놓고 뭐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겠지. 어렵고. 도서는 그냥 피복 대충 까가지고 접촉하고 꼬아갖고 그냥 그 테이프 바르면은 그냥 접속이 잘 되거든요. 문제가 없거든. 근데 얘는 이제 그렇게 간단하게 이제 광섬유를 이렇게 해서 꼬아가지고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래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용이 좀 많이 드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데는 보면 그 광 케이블이 깔려 있으니까 조심하시오라는 문구가 있는 팻말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이제 뭐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뭐 하수도 작업 이런 거 하다가 잘못하고 광 케이블 끊어버리면 이제 골치 아픈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사를 이용한 예를 한번 몇 가지 살펴보면 교과서에 있는 겁니다. 아까 다시 프리즘 보면요. 유리 같은 경우가 이제 굴절률이 한 1.51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면 인계각을 계산하면 42도 정도 된다고 해요. 42도. 그러면 얘는 이렇게 입사하게 되면 요게 이제 법선이잖아요. 그럼 얘가 몇 도가 됩니까? 90도의 절반이니까 45도가 되죠. 그럼 45도는 인계각인 42도보다 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인계각은 이거보다는 더 작겠지. 한 이 정도 되겠죠. 이 정도일 때 이렇게 가겠지. 근데 인계각일 때 인계각보다 45도가 더 크니까 이제 굴절각은 90도보다 클 수는 없으니까 얘가 전반사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프리즘이고요. 요게 이제 그 쌍안경에서 빛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어떻게 해서 여기서 볼 수가 있느냐. 프리즘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프리즘이 이렇게 있어서 프리즘에서 전반사하면서 반사에 대한 손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거울이 있으면은 거울은 반사에 의한 손실이 제법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울을 사용하지 않고 프리즘을 사용해서 최대한 빛의 손실을 줄이면서 빛의 경로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뭐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에는 굴절률이 2.4래요. 굉장히 높은 거예요. 유리가 1.51이고 물이 1.33 정도 되거든요. 2.4면은 굉장히 높으니까 그만큼 속력이 굉장히 느려진다는 거지. 그러면 인계각이 굉장히 작겠죠. 그러니까
거의 모든 방향의 빛이 거의 다 전반사 된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막 빛이 여러 개의 빛이 막 섞여가지고 막 반짝반짝거리니까 예뻐 보이는 거죠. 요거 이제 강섬유고요. 여기는 광캐. 이걸 또 이게 다 끊어졌다 생각해봐. 아, 골치 아픕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이거 다 끊어진 거? 하나도 그렇게 힘들대는 거. 응? 화장실 가라. 그 자동차 와이퍼 중에 그 자동으로 비의 양을 측정해서 비가 많이 오면은 빨리 막 와이퍼가 작동하고 비가 그 적게 올 때는 천천히 움직이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건 어떻게 되냐면 빗방울이 없을 때는 빛이 그냥 전반사해가지고 요 그냥 수신기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수신기에 들어오는 빛 신호의 세기가 일정하겠죠. 그럼 와이퍼가 작동을 안 해요. 작동 안 하는데 문제는 얘 같은 경우는 유리고 물이니까 굴절률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유리가 1.51이고요. 공기는 1입니다. 1 거의 1.0003이에요. 근데 여기가 이제 빗물이 와가지고 빗방울이 있다. 빗방울은 물이니까 굴절률이 1.33이에요. 유리는 1.5예요. 그럼 아까보다는 굴절률의 차이가 작아지지. 그러면 이게 이 각도 자체가 그 물이 없을 때 공기일 때는 전반사 되는데 물이 앞에 있으면은 전반사가 안 되게끔 빛의 각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일부 굴절돼서 새어 나가는 거예요. 그럼 또 굴절돼서 새어 나가고. 그럼 새어 나간 빛이 많아서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비의 양이 많다라는 거니까 요 세기에 따라서 수신의 빛의 세기에 따라서 와이퍼의 그 속도가 조절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되게 사람들이 똑똑하죠. 그러니까 전반사의 원리를 배우는 게 물리학이고 전반사의 원리를 이용해서 제품을 만드는 게 공학이다 이렇게 보면. 문제를 풀어보고 교과서에 있는 실험 하나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2개 풀어보고 이 부분은 2개 다 조금 쉽지 않은 문제로 가져왔습니다. 어려운 문제로 가져왔는데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봐도 뭔가 복잡해 보이지? 그림가와 같이 단색광 A, 이때 단색광이라는 건 뭐냐면 색이 단일한 빛이에요. 그 말은 진동수가 일정한 빛이에요. 진동수는 원래 안 변하잖아요. 근데 진동수가 여러 개 섞여 있는 빛이 대부분 일반적인 빛이거든요. 근데 얘는 색깔이 딱 하나인 색깔이에요. 빛이 색깔이. 그러면 이제 굴절이 되더라도 굴절이 원래 진동수별로 다 다르게 되거든요. 근데 진동수가 하나니까 이제 그 하나의 선으로만 이게 보이는 거죠. 이게 매질 1로 입사가 세타 i로 입사시켰더니 전반사하며 매질 1 내에서 진행하였습니다. 그린다는 가에서 매질 2를 매질 3으로 바꾸어 A를 입사각 세타 i로 입사시킨 모습을 나타낸 거고요. 그 다음에 그 3의 굴절률은 2의 굴절률보다 작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때 매질 2의 굴절률을 N2라고 두고요. 매질 1의 굴절률을 N1 그리고 N1, N3 이렇게 두죠. 그럼 일단 조건이 N2보다는 N3가 작다라는 조건이죠. 작다라는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게 지금 여기서 전반사 되고 있잖아. 그럼 전반사 되는 조건은 인계각 90도, 각도 작고 크고, 속력 느리고 빠르고, 굴절률 크고 작고니까 N1이 N2보다 굴절률이 큽니다. 그래야 최소한 전반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소관계가 이렇게 됩니다. 일단 굴절률이 깔끔하게 1, 2, 3 순서네. 1의 굴절률이 제일 크고 3의 굴절률이 제일 작습니다. 그럼 요걸 딱 먼저 짓고 한번 보죠. 기억. 매질에서 A 빛의 속력은 1에서가 2에서보다 작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전반사 되는 조건 보면 되죠. 1에서 2로 할 때 전반사 되니까 1에서의 속력이 2에서의 속력보다 작죠. 인계각 90도 이렇게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억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가에서 0보다 크고
세타 i보다 작은 입사각으로 a를 입사시키면 1과 위의 경계에서 전반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했는데 자 봅시다. 자 얘를 감소시키는 거예요. 이제 감소시킨다는 걸 제가 밑에 화살표 밑으로 이렇게 할게요. 그럼 요 각도가 어떻게 되노? 감소하죠. 사인 입사각은 V1분의 사인 입사각은 V2분의 사인 굴절각. 그러니까 얘가 감소하면 얘도 감소합니다. 그러면 자 보십시오. 자, 가상의 삼각형을 한번 보십시오. 가상의 삼각형을 보면 직각 요거는 안 변하죠. 직각 삼각형에서. 그러면 아니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작아지죠. 억각이죠. 이 각도랑 이 각도 억각이잖아. 그럼 얘가 작아지면 얘가 작아지죠. 그러면 이 법선과 이루는 요 각도는 어떻게 되노? 커집니다. 그럼 이미 이 각도는 인계보다 커서 전반사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얘를 줄이면 이 각도가 지금 상황보다 더 커지는 거예요. 인계각보다 큰데 그 상태에서 각도가 더 커지니까 전반사가 더 뭐 잘 되겠죠. 똑같이 전반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틀렸습니다. 그럼 뒤에 볼까요? 나에서 A는 1과 2, 3의 경계면에서 전반사한다 했는데 지금 나는 지금 가하고 요 각도는 같아요. 들어가는 각도. 근데 조건을 잘 보면 요렇게 되긴 하는데요. 둘 다 전반사가 될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근데 1하고 2 사이의 굴절률 차이보다 1하고 3 사이의 굴절률 차이, 그러니까 요 둘 사이의 굴절률 차이보다 요 둘 사이의 굴절률 차이가 더 크죠? 그러면 전반사가 더 잘 되는 조건이잖아요. 그럼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데는 똑같거든요. 공기에서 1이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입사각인데 이미 얘는 전반사 되는데 얘는 전반사가 더 잘 되는 조건이니까 당연히 전반사가 됩니다. 그래서 3번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가 좀 이제 굴절과 전반사 관련해서 좀 어렵게 나오는 문제 수준이 되겠습니다. 오른쪽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오늘은 둘 다 어려운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어차피 내용이 좀 작아가지고 문제라도 좀 어렵게 가져왔다가 어떤 유머 게시판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 그 물리랑 수학이 왜 어렵느냐? 이제 걷는 방법을 알려주고 문제는 뛰는 걸 내어준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걷는 방법을 알려준 다음에 문제는 뛰는 걸로. 오늘은 약간 그런 느낌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뭐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하죠. 어쨌든 보도록 합시다. 자, 그린 가와 같이 빛이 매질 ABC에서 진행하였는데요. A에서 B로 진행할 때 입사각은 세타1, B에서 C로 진행할 때 굴절각은 세타2이고 세타1보다 세타2가 더 커요. 그림에도 보면 확실히 더 크죠. 그 B는 중심이 점 O인 원형 매질입니다. 그림란은 A와 C로 만든 광섬유의 구조를 나타낸 건데 옳은 것을 골라라 했습니다. 저는 딱 그 굴절 전반사 문제 나오면요. 기억, 니은, 디귿 보기 전에 일단 속력부터 대소관계를 해놓고 봐요. 그럼 굴절률은 그걸 거꾸로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잘 보면 이건 약간 기하학적인 게 좀 필요한데 여기 반지름이잖아. 원에서. 이 때문에 일단 요 각도하고 요 각도는 같습니다. 그죠? 이거를 세타 3라고 할까? 같죠? 그러면 자 비교해 봅시다. 자, 요 둘의 법선과 이루는 각 비교하면 되죠. 각각의 매질에서의 속력을 VA, VB, VC라고 두는 거예요. 그러면 VA, VB 비교해 봅시다. 각도가 누가 더 크노? 세타1, 세타3? 세타1이 더 크죠? 그럼 속력이 VA, VB 중에서 누가 더 크겠노? VA가 더 큽니다. 그 다음에 VB, VC 비교해 봅시다. 세타3, 세타2 중에 누가 더 크노? 세타2가 더 크죠? 그러면 VB, VC 중에 누가 더 크다? VC가 더 큽니다. 그러면 VA도 VB보다 크고 VC도 VB보다 큰데 각도 차이가 VC하고 VB 사이가 더 크죠? 그럼 얘가 크더라도 더 많이 클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비교해보면 가장 빠른 게
VC고요. 그 다음에 VA, VB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기를 비교해 보면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럼 굴절률을 비교해 보면 NC, NA, NB 순서로 반대죠 얘는. 예. B가 속력이 제일 느리니까 굴절률이 제일 큽니다. 그럼 이런 걸 분명히 물어볼 거라고 기억, 니은, 디귿에서. 자 그럼 봅시다. 굴절률은 B가 C보다 크다. 이제 보기만 하면 되죠. B가 C보다 크죠? 네. 그 다음에 A에서 B로 진행할 때 세타운보다 작은 입사각으로 빛을 입사시키면 B와 C의 경계면에서 전발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봅시다. A하고 B 사이에서 세타운보다 작게 했네요. 자 그러면 얘도 작아지죠? 그죠? 그럼 얘도 작아지죠? 그럼 이미 얘가 인계역보다 작아서 굴절각이 90도보다 작아요. 근데 거기서 더 작아지잖아요. 그럼 굴절각은 또 세타2보다도 더 작아지겠지. 존재하죠? 그럼 전반사가 될 수가 없겠죠? 이렇게 되면. 네. 일단 전반사가 가능한 상황이긴 해요. 그럼 얘 각도가 작은 쪽에서 큰 쪽으로 가잖아요. 그럼 인계가 90도가 가능한데 문제는 얘를 줄이면 얘가 줄고 얘도 줄니까 입사각이 더 줄어드니까 입사각이 인계각보다 커야지 전반사 되는데 입사각이 더 줄어드니까 전반사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니은 틀렸고 나에서 코어는 A, 클레이딩은 C예요. 속력이 느린 쪽에서 빠른 쪽이 돼야 돼요. 혹은 굴절률이 큰 쪽에서 작은 쪽이 돼야 돼요. 그럼 A하고 C를 비교해보면 A하고 C를 비교하면 누가 코어가 돼야 되겠어요? A가 코어가 돼야 되겠지. 얘가 클레이딩이 돼야 되겠죠. 왜냐면 속력으로 치면 그 인계가 90도잖아요. 인계가 90도. 그러니까 속력이 느린 쪽, 빠른 쪽, 굴절률은 큰 쪽, 작은 쪽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A하고 C로 만든다면 코어는 A가 돼야 돼요. 그 A, B, C로 만든다면은 사실 B가 코어인 게 제일 좋겠죠. C가 클레이딩이고. 근데 A하고 C를 했으니까 이게 맞네요. A가 클레이딩, C가 A가 코어, C가 클레이딩. 그래서 DD에서 3번이 답이었던 문제입니다. 그러면 교과서에 있는 실험 하나 소개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요거는 직접 할까 말까 약간 고민 중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지금 이거 보고 나면은 별로 해봐도 이게 덮개 유리를 쓰는데 그게 좀 다칠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해부형 장갑을 못 찾았거든. 그래가지고 일단 뭐 실험 볼게요. 교과서에 있는 실험입니다. 프리즘에서의 전반사인데 요 하리보 젤리를 쓰면 되는데 곰돌이 젤리 있죠. 이거를 이제 이거 위에서 바라본 모습이에요. 여기랑 여기 놨을 때 여기서 바라보면 요 둘 중에 누가 보일까 이런 거예요. A, B 중에서 뭐가 보일 것 같나? B가 보여요. 왜냐면 요렇게 좀 되거든. 근데 얘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굴절돼 버려요. 얘도 마찬가지겠죠. 얘가 보여요. 얘도 얘가 보이고 그걸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근데 이게 프리즘이 상태가 안 좋더라고. 프리즘이 플라스틱인데 아주 불투명해요. 그래서 한 개는 잘 보이는데 두 개부터는 잘 안 보입니다. 그럼 자 보십시오. 그럼 이게 누가 보이겠노? 여기서 바라볼 거예요. 빨간색이 보이겠죠? 한번 볼게요. 보이는지. 빨간색 보이죠? 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거는 요렇게 되는 거지. 예. 그 다음에 요렇게 했어요. 그럼 무슨 색 보이겠노? 빨간색 보이겠죠? 그러면 보이긴 보이죠 빨간색. 근데 이미 불투명해가지고 손실이 반사에 의한 손실은 없는데 불투명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손실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요렇게 되는 거죠. 얘는 이렇게 굴절돼 버리는 거예요. 세 개는 진짜 잘 봐요 보여. 얘는 보입니까 빨간 거? 이게 눈으로 하는 것보다 카메라로 찍어서 보니까 더 잘 보이더라고. 카메라가 성능이 더 좋은가 봐. 눈으로 보면 잘 안 보이는데 동영상을 찍어서 보면 이게 살짝 보이더라고. 이것도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반사에 의한 손실은 없는데 이거 진행하면서 불투명하니까 불투명하다는 거는 빛을 흡수했다가 아니 빛이 이제 어찌 보면 막 여기저기로 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의한 이제 손실 때문에 이게 됩니다. 저는 이 실험도 되게 신기하던데 요 덮개유리, 이거는 덮개유리라고 배우되 예전에는 커버 글라스라고 배웠거든요. 커버 글라스. 요새는 그냥 한국어라 해서 커버 글라스라고 하니까 애들이 못 알아듣더라고. 그 커버 글라스 좀 찾아온나 이러니까 예? 이러는 덮개유리 찾아오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듣더라고. 덮개유리. 요거를 이제 여러 장 겹치면은 요렇게 겹치면 예상대로 안 보이죠. 많이 겹치면. 근데 이게 옆으로 세우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제가 얘 쿵푸 팬더 맞지? 아, 되게 제가 굉장히 감명 깊게 본 영화인데 쿵푸 팬더 1 예전에 제가 어린애를 데리고 보여주려고 갔는데 제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재밌게 보고 나왔다. 이런 영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보면 이 덮개유리를 이렇게 점점 어두워지죠. 보면 이게 원래 장갑 끼고 해야 되거든. 이게 좀 날카로워가지고 깨지거나 이러면 다칠 수 있어서 그냥 해볼까 맨손으로라도 다음 시간에 할 때 뭐 엎쳐서 같이 하면 되거든. 그러면 한 이 정도 두께 되면 이제 거의 얼굴이 안 보여요. 여기서 보면 이제 안 보이는데 요거를 이제 세워서 보면 한번 보십시오. 이거를 이제 이렇게 보면 안 보이는데 이거 원형인가? 원형일 거예요. 이거 보이죠? 네, 옆으로 세우면 이렇게 약간 기울여도 보이고. 저거 이용해서 약간 기념품 같은 거 만들어요. 이게 저 생각보다는 되게 간단한 실험이라고 별로 안 신기할 줄 알았는데 이게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원리를 보면 이렇게 하나하나씩 차곡차곡 쌓는 경우에는 여기서 일부는 반사되고 일부는 굴절돼요. 사실 이게 굴절률이 같기 때문에 쭉 직진은 하겠죠. 근데 일부가 반사가 계속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투과되는 빛이 점점 약해지는 거죠. 약해지는데 옆으로 세우면 유리를 따라서 전반사합니다. 이렇게. 옆으로 들어온 빛이. 그러니까 이 빛이 모여가지고 이제 그림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깨끗하게 보이죠. 보면 기울여도 전반사하니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반사를 보여주는 하나의 현상이어서 다음 시간에 그러면 조심해서 해야 돼. 안 깨지게. 요것도 그 굴절과 전반사 실험하면서 요것도 같이 한번 뭐 해보죠. 아까 프리즘 그것도 한번 해보고.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그럼 과학실로 오십시오. 네, 수고했습니다.